작은 눈이 콤플렉스인 30대 여성 A씨는 눈 성형수술을 고민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를 보고 강남 유명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상담만 받으려던 A씨는 쌍꺼풀만 하면 인물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형 코디네이터와 원장님의 권유로 그날 바로 수술 결정. 그런데 1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고 A씨는 수술 실밥을 제거한 후 1년이 지났지만 양쪽 눈의 대칭이 맞지 않고 붓기도 가라앉지 않는 등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몇 차례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뿐.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의 수술 실패담을 적어 올렸는데 오히려 해당 성형외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맙니다. 자, 예뻐지려고 받은 성형수술인데 외모는 물론이고 좀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된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 A씨는 이 성형 부작용과 그리고 명예훼손 피소 이 둘 중에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이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산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단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게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A씨가 어떤 식으로 도대체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A씨가 병원에 실명을 올린 건 아니었는데요. 근데 병원 측은 어느 동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음, 초성 이야기했으면은 사실상 병원 이야기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뭐 부작용이 났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글을 올려가지고 병원 운영에 피해가 막심하다, 네. 뭐 명예훼손, 업무 방해다. 이거는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병원뿐만 아니라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음으로 올라온 글들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A씨가 없는 사실을 가짜로 지어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엄연한 피해자인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긴 합니다. 네. 이런 법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성범죄를 당했다, 뭐 아니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제가 만약에 뭐 사업에 실패했다. 근데 누군가가 제가 뭐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 아니면 제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니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사실 그 사람이 저의 그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사실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A씨와 같이 뭐 의료 사고가 나서 아니면은 자신이 또 당한 피해 사실을 올리는 경우에도 악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A씨라고 하면 이 명예훼손 피소를 당한 것도 좀 해결을 해야겠지만 일단 이 부작용에 대한 것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이런 점도 감안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A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은 의료 소비자로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상담 당일 바로 성형수술을 받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의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병원 의료진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이고 전체적인 글의 목적 자체가 정보 제공이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비방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역시나 변론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병원 측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항고도 하고 법원에 재정 신청도 했는데요. 모두 기각이 됐고요. A씨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명예훼손 피소건이기도 하지만 또 발달된 의료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 환자 측의 어떤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일반인들이 그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특히 성형 수술에 있어가지고 그 피해가 인정되기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피해와 의사의 과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 그래서 법원 사법연감 2017년도 통계에서는
의료소송이 2,621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환자들이 바로 이기는 그러니까 원고 승 확률이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적어요? 네,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사건을 보면 저도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심지어 어렵게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의료진들이 이제 그 과실이 있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네. 자신이 재산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 의사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사가 재산이 없으면은 병원이 이를 대신해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의료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폐업을 합니다. 야. 폐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성형이나 피부과 등 의료 시술할 때 부작용을 겪는 환자 수가 무려 3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 혹시 모를 부작용이라든지 소송에 대비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의사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 향후 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지를 잘 적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사는 나중에 가가지고 설명을 잘 했다라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향후 발생할 부작용을 문서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좋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환자 스스로 이제 뭐 수술 일기장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적어놓으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쯤 되면 성형은 무슨 성형이냐, 성형 안 하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건 마치 뭐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왜 밖에 나갔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이렇게 피해자분들의 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전화 02-2638-3938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